요즘 LG, 삼성, TV 검색만 해보면 미친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가성비에 미친 남자 하이테크입니다. 솔직히 TV 하나 사려고 검색만 해봐도 UHD, 나노셀, QLED, QNED, 미니 LED, OLED 이름만 봐도 머리 아프시죠? 저도 TV 처음 사려고 할 때 무슨 공부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가서 직원 말만 믿고 200만원 훌쩍 넘게 쓰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름을 복잡하게 해놓고 비싸게 파려는 상술 아닐까요? 사실 TV 고르는 기준은 크기, 패널, 해상도 이 세 가지만 알면 끝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나온 신모델들 이름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소개된 부품 하나가 조용히 빠질 라인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 모르고 TV 사면 딱 그 차익만큼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TV에 대한 모든 걸 정말 쉽게 정리해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TV 살 때 내 돈 100만원 무조건 아낍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TV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크기입니다.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포켓몬 보면서 TV 32인치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본 65인치부터 시작합니다. 세월 진짜 많이 좋아졌죠. 잡설은 그만하고 먼저 크기부터 팩트 체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는 노을 공간을 재고 예산을 정하고 이 두로 만족하는 가장 큰 모델을 사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TV 구매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럼 무조건 85인치 이상 가야 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20, 30평대 거실이면 오히려 후회할 수 있어요. TV가 너무 가까우면 뉴스나 예능 볼 때 픽셀이 다 보여서 화질이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15평 신혼집에 65인치 TV를 샀죠. 거실이 조망만 했는데 TV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픽셀이 다 보이고 목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꼭 TV 사기 전에 소파에서 TV 벽면까지 거리를 재보세요. 3m라면 여기에 0.24를 곱합니다. 300 곱하기 0.24는 72, 즉 75인치가 최적입니다. 이 0.24는 샌피티 기준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자 협회가 정한 눈피로 최소화 표준값이에요. 영화관 느낌을 원하시면 THX 기준 0.3을 곱하시면 되는데 THX는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이 만든 규격입니다. 이럴 경우 90, 즉 85인치가 맞는 거죠.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계산은 딱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20, 30평대 거실이면 유튜브나 OTT, 드라마만 보신다면 75인치만으로도 몰입감은 충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면 85인치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98인치 넘는 초대형이나 케이블 숨기는 무선 디자인 모델은 화질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상징적인 기능값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이 공간까지 무료하지 마세요. 이 기준 하나만 잡고 하셔도 쓸데없는 크기 뽐내기용 가소비는 절반은 막은 셈입니다. 크기는 이렇게 딱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기는 사실 제일 쉬운 파트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모르고 사시면 같은 75인치인데 딱 200만원 더 비싼 모델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영상 집중해주세요. 패널 종류,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파트예요. 매장 직원한테 이 200만원 차이 물어보면 OLED라서 다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말만 믿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TV 종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형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반 LED 라인업입니다. 삼성은 크리스탈 UHD, LG는 울트라 HD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라이트도 일반이고 색 보정 필터도 없는 자동차로 치면 아반떼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 OTT 예능, 드라마 보기에는 아쉬울 게 없는 성능이에요. 이 다음부터 삼성, LG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삼성 라인은 크리스탈 UHD 다음이 QLED예요. QLED는 컴턴닷이라는 나노 입자가 백라이트 위에 직접 색을 뿜어내는 방식이라 색 순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 위 네오 QLED부터는 백라이트 자체가 수천 개의 작은 LED로 쪼개진 미니 LED 방식이에요. 온 집안을 한 온도로 태우는 중앙 난방에서 방마다 온도를 따로 맞추는 개별 난방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크리스탈 UHD는 아반떼, QLED는 소나타, 네오 QLED는 그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LG는 울트라 HD 다음이 나노셀인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 QLED랑 같은 레벨이지만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절대 같은 기술이 아니에요. QLED는 빛을 스스로 내고 나노셀은 불필요한 색 파장을 걸러내는 필터 방식이라 컨텐츠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2026년 QNED부터 백라이트 미니 LED에 컨텐츠까지 얹으니까
LG는 최신 QLED 라인업이 삼성의 네오 QLED와 같은 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 삼성에서 미니 LED 백라이트만 넣고 컴퓨터를 빼버린 보급형 라인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미니 LED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위 라인인 QNH80, QNH70, 네오 QLED와는 기본부터 다른 급인데 가격 표만 보면 해저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LG도 마찬가지로 2025년형 QLED 모델 숫자가 85번대 이상이면 미니 LED, 80번대 이하면 일반 LED 백라이트예요. 숫자 하나로 명암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눈여겨보는 분은 거의 없죠.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솔직히 이런 원가 절감 꼼수 저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싹 걸러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진짜 돈 되는 정보 챙겨가세요. 네오 QLED, QLED의 최대 강점은 버닝 걱정 없는 압도적 밝기입니다. 대낮에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도 화면이 짱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촘촘히 쪼개도 백라이트 불빛이 미세하게 새어나와서 완벽한 블랙 대신 살짝 희뿌연 회색빛이 남는 게 구조적 한계예요. 이 한계를 없앤 게 OLED입니다. 수만 개의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이라 검은색을 표현할 땐 픽셀이 빛을 100% 꺼버려요. 밤에 불 끄고 SF 영화나 어두운 게임을 하면 진짜 블랙이 주는 입체감 한 번 보면 못 돌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국산차의 하이엔드인 제네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격만 맞으면 무조건 OLED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OLED는 픽셀이 유기물이라 오래 켜두면 조금씩 타서 번지게 생깁니다. 뉴스 자막이나 게임 체력바, 미니맵, 인벤토리처럼 늘 같은 자리에 뜨는 화면이 오래되면 TV를 꺼도 자국이 유령처럼 남습니다. 패널 교체 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무조건 OLED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쓰는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패널을 정하셨다면 사실 TV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나올 HDMI 포트나 주사율, 화질을 모르고 사시면 플스5 새로 사놓고 괜히 돈만 그대로 날릴 수 있어요. 매장에서 던지는 마지막 미끼는 8K예요 10년 써도 후회 안 하시려면 8K로 가세요. 이 말 들으면 그냥 4K로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지금 8K를 싸줄 방송국도 없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콘텐츠도 거의 없습니다. 매장 데모 영상만 8K이고 집에서 보면 4K, 양날 방송은 아직 FHD로 나와요. 지금 보는 콘텐츠 99%는 4K로 충분합니다. 주사율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나 뉴스는 대부분 24프레임이라 TV 주사율이 높아도 체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콘솔 게임이나 빠른 스포츠 중계를 즐기신다면 120Hz 이상, 프리싱크나 G싱크 같은 가변 주사율 기능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HDMI 2.1 지원이라고 적혀있어도 포트 4개 중 진짜 48기가 BPS를 지원하는 포트는 1개나 2개뿐인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24기가 BPS에 꽂으시면 가변 주사율도 제대로 못 뽑아내요. 이거 모르고 사면 딱 그만큼 손해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LG와 삼성 프리미엄 라인은 포트 4개가 진짜 2.1인 경우가 많지만 저가형일수록 진짜 2.1은 하나나 2개뿐이니까 몇 번 포트가 진짜인지 꼭 확인하세요. 자, 크기 계산법, 패널 원리, 해상도 함정까지 이제 전부 다 아셨죠? 그런데 솔직히 설명 들어도 나에게 뭐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별로 TV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내가 뭘 사면 될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시청 타입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뉴스나 예능을 편하게 보는 셋톱박스형은 크리스탈 UHD, 울트라 HD 같은 기본 라인이면 충분해요. 65인치는 100만원대, 85인치면 150만원대 안팎이면 됩니다. 솔직히 브랜드 로고에 집착 안 하신다면 TCL이나 하이센스도 선택지예요. TCL 완전 싸구려 중국 모델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삼성, LG, LCD 패널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정말 최신 기술 들어간 하이엔드 모델이 아니라면 TCL이나 하이센스 모델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중국산 TV 거부감 없으신 분이라면 진짜 강추드려요. 영화 OTT형은 사운드와 포트 구성까지 같이 보세요. 거실이 밝으면 QLED, 나노셀러도 색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서 실제로 TV를 햇빛이 강한 오후 1시나 2시에 보는 초등학생이나 영유아, 전업주부가 있다면 네오 QLED, QNED를 추천해요. 야간 시청과 영화를 자주 본다면 OLED로 가셔야 합니다. 백라이트가 없어서 진짜 밤에도 빛샘 없이 완벽하게 영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게임형은 화질보다 먼저 120Hz 이상, HDMI 2.1, 프리싱크나 G싱크 같은 가변 주사율을 보세요. 체력바나 미니맵처럼 고정된 HUD가 오래 떠있으면 버닝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네어 QLED가 더 안전합니다. 괜히 남들 기준으로 고민하지 말고 내 시청 타입에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TV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TV정에서 구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좋은 거 알겠고 비싼 거 알겠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막상 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냥 이거 사라고 골라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맞는 제품, 사용 목적에 맞게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한 번 사면 7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제품별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TV로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바로 유튜브 영상이나 OTT 예능, 넷플릭스 드라마일 겁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24프레임에 1080p로 송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싼 TV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가벼운 영상을 쉬고 있을 때 편하게 보실 분들, 그리고 난 대기업 제품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성능만 본다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예산 100만원대에서 가성비를 압도적인 스펙으로 꾹꾹 누른 제품, 바로 TCL 미니 LED TV입니다. 솔직히 요즘 너도나도 중국 브랜드 TV나 중국 패널로 만든 중소기업 TV 가성비가 미쳤다고 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보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제 버튼을 누르자니 초기 불량이나 AS 문제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 찜찜함이 스물스물 피어올라요. 실제로 댓글 반응만 봐도 싼 건 다 중국산 패널이라 금방 고장난다, 1년에 2번 고장 나봐야 정신 차린다 라고 굽고 말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국 제품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TCL 미니 LED를 보면 그 찌찌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100만원대에는 절대 불가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미 TCL의 자회사인 CSTO에서 삼성과 LG는 LCD를 수입하고 있어요. 삼성과 LG는 LCD 사업을 이미 접었습니다. 모든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만큼 패널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제품을 사면 우리가 얻는 것은 명확해요. 바로 대기업 240만원대 모델에나 들어가는 풀 어레이 미니 LED와 144Hz 고주사율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수천 개의 작은 핀 조명이 화면 뒤에 촘촘하게 직화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화면을 구획별로 끊어 백라이트 밝기를 개별 제어합니다. 이걸 로컬 디밍이라고 부르는데 어두운 장면은 훨씬 깊이 있게 눌러주고 밝은 영역은 빕셈이나 블루밍 형상 없이 또렷하게 살려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성비 모델이 60Hz에서 타협하지만 이 녀석은 144Hz를 지원하고 HDMI 2.1 포트를 무려 4개나 달아줬어요. AAA 고사양 게임을 취미로 즐기시는 게이머분들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매니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FPS 게임할 때 그 미칠 듯한 반응 속도와 색감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펙을 100만원에 다 때려 넣었다고 하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원가를 절감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타협했을까요? 이게 이 제품의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뽑기운과 AS의 한계입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전화 한 통에 전국 어디든 기사님이 달려오는 촘촘한 인프라를 기대하면 안 돼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기간이나 절차에서 오는 약간의 피로감은 반드시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질 보정 능력입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네오 퀀텀 프로세서나 팬톤 닌전 같은 정교한 AI 화질 튜닝 기술에 비해 확실히 거칠고 투박한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TCL은 QD 필름 문제도 있었어요. 2026년 3월 독일 미넨 법원이 문제 삼은 모델이 QLED 80 시리즈라 이 시리즈는 QD 효과가 측정상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컨덴서 필름이 깔려있는 거죠. 사실 이 제품은 100만원이라는 가격에 미친 성능과 가성비로 본전을 찾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되는 대기업 엔트리 모델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그런 TV보다 내가 가성비 있게 쓴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게 맞는 제품입니다. 다행히 쿠팡에서 구입하면 보증기간 동안 쿠팡에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S 문제에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산 상관없이 오직 최고의 스펙과 게임 성능을 최저가로 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스펙을 100만원에 우겨 넣는 건 사실 생태계 교란종에 가깝습니다. AS만 감수할 수 있다면 그냥 이 제품을 사시는 게 가성비는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TCL 제품을 보셨는데 역시 AS 리스크는 무섭다, 중국 제품을 싫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성비면 삼성이나 LG 100만원짜리 LED 보급형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입문에도 절대로 피해야 할 함정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 함정을 넘어서는 정확한 마지노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 브랜드 샀다가 스트레스 받기 싫고 10년을 쓸 거실 TV인데 가장 안정적인 퀄리티를 보여주는 17인치 대기업 메인스트림, 바로 75인치 기준 160만원대 가격의 삼성 QLED 4K QF7D 제품입니다. 앞서 본 TCL보다 60만원이 비싸지만 이 구간은 대기업 75인치에 입문하는 가장 합리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사지 말고 조금 비싸도 무조건 삼성, LG로 사라, 화질과 내구성이 보장되고 완벽한 AS까지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답이다 라고 입을 모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이죠. 이 제품에서 우리가 얻어갈 핵심은 바로 컨텀닥 기술이 주는 색감의 밸런스와 거실 환경에서의 시인성입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은 2.5m에서 3m 정도의 거리에 베란다가 남향이라 낮 시간에 채광이 아주 밝게 들어오는 특성이 있어요. 일반 크리스탈 UHD나 저가형 LED 패널은 주변 빛이 강한 환경에서 화면이 흐릿해지거나 색이 죽어버려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대의 일반 LED 제품을 사면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QLED TV는 다릅니다. 백라이트 위에 나노 크기의 컨덴서 필름이 더해지면서 밝기와 컬러 볼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주간 시청에서도 색이 바래 보이거나 탁해지지 않고 쨍하고 화사한 선명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QLED의 조금 싼 모델이 QF6A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지점이에요. 비싼 가격대에 QF6A라는 150만원짜리 하이 모델도 있습니다. 고작 10만원 차이죠. 하지만 10만원 아끼겠다고 6A를 사면 완벽하게 호구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QF7D로 가셔야 됩니다. 이 10만원에 삼성 화질 튜닝 정수가 다 들어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펜토니즘과 울티메이트 UHD 디밍 기술입니다. 인위적이고 눈시는 색감이 아니라 실제 인물의 피부톤을 아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표현해줍니다. 감독이 의도한 색감을 훼손 없이 거실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영화나 예능을 장시간 시청해도 거슬리는 색 틀어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삼성이 금넌놀기를 잘하는 만큼 여기서 포기할 스펙도 명확해요. 우선 주사율이 60Hz입니다.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게이머 분들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방송 시청이 90% 이상인 분들에게만 최적화된 스펙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화형 미니 LED가 아니기 때문에 불을 다 끄고 영화를 보면 살짝 화면이 붕 뜨는 일반 QLED 태생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돌비 애트모스도 빠져있고 사운드도 20W 2.0 채널이라 사운드바를 하나 곁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델은 160만원이라는 가격을 게임보다 영상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뽑아냅니다. 거실용 메인 TV로 가성비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대기업의 확실한 신뢰도와 화사한 색감을 놓칠 수 없는 분들, 특히 부모님 댁에 10년 동안 고장 스트레스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형 TV를 놔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단 유튜브 탭 그리고 고정 댓글에 최저가 찾아놨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 대기업 컨덴서 라인의 가성비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QLED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쓰시는 TV로 밤에 불 다 끄고 영화 보셨을 때 검은 배경이 진짜 검은색으로 보이나요? 왠지 뿌옇고 회색빛이 감도는 빛이 나오지 않나요? 오늘 지금부터 그 당연함을 완전히 깨부수는 본격적인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LG QNED 80B 모델입니다. 75인치 실거래 기준이 약 200만원입니다. 아니 아까 삼성 QLED TV는 160만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40만원이나 더 비싼 제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60만원 차이는 단순한 옵션 장난질이 아닙니다. TV 화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백라이트 구조가 완전히 한참 위로 넘어왔거든요. 2026년 LG QNED 80B 모델은 직화형 미니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화면 테두리에만 깔려있는 H정과 완전히 다르게 화면 뒤를 빼곡히 채운 진짜 풀 어레이 미니 LED를 온전히 내 거실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직화형 특유의 깊은 블랙을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LG가 기존 컨덴서 대신에 자체 개발한 다이나믹 QNED 컬러 프로를 넣었는데 나노 입자 단계에서 불필요한 빛을 걸러내서 색을 더 순수하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인터텍 인증 컬러 볼륨 100%를 달성했고 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컨덴서에 없앤 게 아니라 컨덴서보다 더 정교한 LG만의 색 정제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200만원 초반에 이 색 표현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예요.
여기서 하나 더, 5년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는 웹OS와 누구나 극찬하는 AI 매직 리모컨이 TV 사용을 너무 편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단점이 있어요. 기본 주사율 60Hz에 HDMI 포트 2.0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플스5나 PC를 연결했을 때 최대 4K 60Hz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유튜브, OTT, 영화 볼 때 4K 60Hz는 불편함이 아예 없지만 게임할 때 60Hz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리싱크를 지원하고 모션 부스트로 120Hz로 보일 수 있게 프레임 사이 빈 부분을 채워주니까 아예 게임을 못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고작 20W 출력의 2.0 채널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넘는 TV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패스스루라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즐기려면 지원 사운드바가 필요합니다. 2026년 LG QNED 80B 모델은 미니 LED를 통해 밝은 TV 화면과 명암비 색재원의 모든 원가를 몰아넣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필요해요. 나는 잡다한 편의 기능이나 내장 스피커 품질은 크게 상관없다. 어차피 부족한 사운드를 아낀 돈으로 가성비 사운드바 하나 사서 내가 직접 세팅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확실하고 스마트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거 기웃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TV 한 대로 완벽한 색 지원율과 명암비를 뽑으실 분이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직화형 풀어레이 미니 LED TV를 이 가격에 사긴 진짜 어렵습니다. 및 유튜브 쇼핑넷과 고정 댓글에 최저가 남겨드릴게요. 75인치 기준 200만원 이하면 초가성비니까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삼성 미니 LED 제품에 대해 QD 필름을 뺀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QD 필름을 뺀 만큼 가성비가 압도적이라면 어떨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제품 추천 못했습니다. QD 필름도 빠졌는데 값이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75인치 220만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삼성이 중국산 대형 TV 막으려고 일부러 색값 하나 덜어내고 값을 확 낮춘 라인이 MH80입니다. 그 대신 뭘 챙겼는지, 왜 지금 사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TV의 핵심 무기 빗지어부터 볼게요. 미니 LED는 작은 조명을 촘촘히 깔아서 밝은 곳은 더 쨍하게, 어두운 곳은 더 깊게 눌러줍니다. 이건 기본 체급 일반 LED가 절대 못 따라와요. 낮에 커튼 열고 예능을 봐도 화면이 안 밀리고, 밤에 영화 볼 때 어두운 장면 깊이감도 살아나고, 게임할 때 명암 대비가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뭘 보시든 이 하나로 확 체감이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 일반 LED 쓰다가 미니 LED로 바꾸고 이렇게 다르구나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여기에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매일 4K만 보는 게 아니라 IPTV, 화질 낮은 예능도 보잖아요. 이 프로세서가 노이즈 지우고 선명도를 다듬어서 어떤 영상을 보든 기본 화질 자체를 끌어올려줍니다. 대사 묻히기 쉬운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잡아주고요. 머리 아프신 설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딱 이거입니다. 뭘 보든 화질이 한 단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MH80은 게이밍 성능을 특히 뽑은 제품입니다. 4K 144Hz, 프리싱크 프리미엄, HDMI 2.1, VRR까지 전부 다 지원합니다. 사실 200만원대 TV는 이런 게이밍 기능을 빼고 60Hz만 지원하는 HDMI 2.0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MH80은 게임에 특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대에 게임 스펙까지 챙기는 라인이 진짜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HDMI가 3개뿐이라서 콘솔, PC, 사운드바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물리실 계획이라면 HDMI 허브 하나만 미리 챙겨주세요. 이거 하나만 챙기면 단자 걱정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QD 필름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화사하고 진한 색감을 최우선으로 보신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차이는 실사용에서 크게 안 느껴집니다. 밝기와 성명도가 워낙 좋아서 색감 차이가 눈에 덜 들어와요. QNH 70과 가격이 비슷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긴 거죠. 거실 메인 TV로 몇 년 쓸 생각이고 드라마든 스포츠든 게임이든 폭넓게 즐기실 계획이라면 이만한 조합을 이 가격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값의 QD 필름이 있는 QNH 70과 비교해도 프로세서와 주사율에서는 MH80이 더 상급입니다. 이 정도면 괜히 다른 제품 찾아보느라 시간 쓰지 마세요. 정리하면 MH80은 색감을 살짝 양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급으로 채운 제품입니다. 220만원에 미니 LED 밝기와 균일도, 상급 AI 프로세서, 144Hz 게이밍까지 이 조합을 한 번에 다 가져가는 라인은 흔치 않아요. 거실 메인 TV를 쓰는데 게임, 영화, OTT,
전부 다 놓치기 싫으신 분이라면 지금 MH80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강추드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미니 LED 원리, 엣지형, 직화형 백라이트의 장단점 다 들으셨죠? 그런데 이 모든 백라이트 이야기가 사실 의미 없어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 있습니다. 백라이트를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마지막 제품이 이 기술의 현실적인 정점입니다. 나는 미니 LED고 나발이고 백라이트 쪼개는 게 머리 아프다, 그냥 예상 넉넉하니까 화질 제일 좋은 TV 추천해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하이엔드 정점, 바로 삼성 OLED TV SF90A입니다. 77인치 실거래가 기준 약 360만원에서 420만원대 미친 가격입니다. 아니, 댓글 보면 LG 삼성 너무 비싸다고 난린데 이걸 꼭 사야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델은 지금까지 소개한 LED TV들과는 아예 뼈대부터가 다른 돌연변이 괴물입니다. 이 1위 모델의 가장 큰 무서운 팩트, 바로 이 얇은 패널에는 백라이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수천만 개의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켜지고 꺼지면서 색을 만들어냅니다. 기존 LED 계열의 모든 TV는 백라이트라는 별도의 광원으로 화면을 비추고 그 앞에 컬러 필터를 내놓는 방식이지만 OLED는 픽셀이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고 전류가 찾아내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그래서 OLED 구매 후기를 보면 OLED 화질은 완전 좋다라고 극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검은색을 표현할 때 아예 그 부분의 픽셀 전원을 100% 꺼버리기 때문에 불을 다 끄고 영화를 보면 TV 베젤과 화면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착시가 일어납니다. 이 소름 돋는 이체감을 눈으로 한번 맛보면 다시는 일반 TV로 못 돌아가요. 게다가 75인치가 아니라 77인치라는 묘하게 더 넓은 화면에 121Hz 고주사율, 4K 해상도, HDMI 2.1 포트 4개까지 완전 무장했습니다. 백라이트가 없어서 화면 응답 속도가 기계적으로 미친듯이 빠릅니다. 플스5로 게임할 때 잔상은 1도 없는 궁극의 부드러움을 눈에 때려 박아줘요. 이거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OLED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OLED에는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도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구조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이걸 모르고 사셨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버닝 현상입니다. OLED의 거를 보다 보면 날카롭게 지적해요. 구조적으로 버닝은 해결할 수 없다, 수리비가 비싸다 라는 말이 팩트입니다. 종편 뉴스 로고나 주식창처럼 똑같은 화면을 하루종일 켜두고 있으면 픽셀이 타버려서 영구적인 얼룩이 남습니다. 하지만 버닝은 어느 정도 낮추는 영리한 관리법은 분명 있어요. 화면 맑기를 50에서 70 수준으로 설정하고 TV 내장 기능인 픽셀 이동 기능을 주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버닝 발생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처럼 화면이 다양하게 바뀌는 콘텐츠 위주로 시청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 끄고 즐기는 영화가 내 취미이고 진짜 내가 게임을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압박이 없다면 주저없이 최강 화질 끝판왕인 SF90A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2026년 대형 TV 시장에서 5가지 제품을 완벽하게 털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으로 제품 추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찾는 TV 모델이 싸게 풀린 걸 보고 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이게 TV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싼 제품들은 삼성 제품이나 LG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싸게 사와서 판매해요. 해외 직구 TV는 삼성의 국제 보증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리할 때 패널값 폭탄 맞아요. AS도 사설에서 받아야 하고요. 수백만원짜리 가전 사면서 복 띄우네 멘탈 갈리지 마세요. 판매처에서 1년 2년 무상 보증해준다는데 이건 사설업체에서 AS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중국산 제품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신건강과 10년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빵빵한 무상 AS가 보장되는 국내 정발 모델로 사셔야 합니다. 제가 국내 정발 최저가 제품만 모아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무조건 꼭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가전은 비싸고 스펙 좋은 게 무조건 최고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매장 직원의 상술이나 떼기만 화려한 스펙에 속아 무지성으로 카드 긁지 마세요. 내가 쓰지도 않을 게임 주사를 144Hz에 돈 쓸 필요 없고 사운드바가 있는데 내장 스피커 40W에 프리미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TV가 무조건 좋은 TV가 아니에요. 내 지갑 사정과 시청 패턴에 맞는 TV를 고르는 게 진짜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TV 진짜 고르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만약 기준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진짜 내 성향과 우리 가족의 생활 환경에 다른 TV를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 원하는 TV가 뭔지, 그리고 내가 사야 하는 TV가 뭔지 오늘 딱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 실제 우리 집 거실에 설치했을 때 크기가 어떨지, 또 화질이 정말 좋을지, 실생활에서 사용은 어떨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추천드릴 5가지 모델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다른 구매자들이 직접 찍어 올린 거실 설치 사진과 생생한 벌점 후기를 꼭 확인해보세요. TV 구매할 때 무조건 도움되실 거니까 5분만 투자하시면 나에게 딱 맞는 TV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에 미친 남자 이테크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가성비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